봅시다. 우리 한국사 수업합시다. 자, 보자. 이 한국사, 이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은 다 봤을 거 아니야. 다만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계속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아주 오랜만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뭐 처음이라든지, 그죠? 아주 생소하다든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야. 어렵진 않은데, 다만 여러분들 한국사를 가지고 치는 시험들이 있잖아. 그지? 그 시험의 어떤 주제가 조금 다르죠.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은 글자 그대로 수학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00% 자료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사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도표, 그래프 이런 자료를 던져놓고 이제 내가 물어보는 문제에 이거를 기본 자료로 해서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지? 그게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 있잖아, 그자? 이 한능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이라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내는 거야. 그래서 급수를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한능금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50문제다. 그러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정치사가 나오고요. 절반 한 3분의 1 정도가 정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3분의 1 정도가 문화사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전체 3분의 2가 정치 아니면 문화 문제입니다. 되겠나? 그래서 사회경제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주요한 사건 또는 뭐 전투,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문화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한능금 문제는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아 쭉 문제집 펴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다 사진 발라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진 보고 한번 생각해 봐. 이거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사진 던져놓고 이름 찾아보세요. 이렇게 던져지기도 하고, 알았지? 이런 식의 문제가 한능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능금 문제는 굉장히 막 어렵고 난이도 있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도 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이제 한능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아마 한국사 시험을 보는 시대가 될 건데, 그렇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16년, 17년, 18년, 19년, 요 한 4, 5년이요. 이때 공무원 시험은 가히 뭐 극악무도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상대 평가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거든. 합격 컷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점수대에 와르릉 물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면접으로 다 떨어뜨리고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점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아 합격 불합격을 갈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들아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지랄 같은, 그죠? 좀 희한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한 사람도 아마 보고 냈을 거야. 지가 알고 내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류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종 때 쓰여졌던 책 4권을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써놔놓고 이름 따라 순서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왕이 아니라 다 세종이야. 근데 뭐 의방유치라든지 항약집성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쭉 발라놓고는 순서는 이런 문제. 아니면은 고조선이 멸망한 건 한 무제의 침입으로 망했는데 한 문제가 쳐들어와서 망했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는데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파견했는데 신한청년당의 신규식을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 틀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고 나면은 내가 수긍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는, 그죠? 그래 놓고는 여러분 막 정성이 나고 막 오만 비난의 화살이 문제 출제자한테 막 가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그지? 10년을 공부한 놈이든 한 달을 공부한 놈이든 틀리는 거. 그지?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해야만 맞출 수 있는
겐또 쳐가지고, 그지?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뭐 변별력이 떨어진다 하고 막 말들이 많았지만은 뭐 전혀 상관없이 계속 그런 류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격선에 들어가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의 한국사 점수가 거의 뭐 80, 잘 나오면 85, 요 사이에 합격선이 만들어졌거든. 근데 최근 한 4개년, 5개년, 한 4년 정도 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아 한국사의 합격 컷이 90에서 그러니까 95, 100 요 사이입니다. 거의 100 아니면 95 요렇게 받는 분들이 이제 합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한국사 90 받고 나머지를 다 100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지만, 그지? 그래서 굉장히 합격선이 거의 한 10점에서 15점 높아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평이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겠죠?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전에 예전에 4, 5년 전에 7급이 이제 한국사 시험이 한능검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근데 7급이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어서 바뀌었는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 한능검 문제가 평이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7급의 한국사 문제가 평이한데 9급의 한국사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싸 재수다라가 아니고 전부 다한테 평이한 거제.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솔직하게 난 90 받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100 많이 틀려서 95.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대신에 뭐고, 옛날에는 막 구석구석에까지 다 봐야지만 한 85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요?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넓힐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 깊이 팔 필요 없다. 되겠나? 그 그냥 상식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는 굳이 한국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를 다 100점 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평이하게 내지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오답률을 높이는 문제를 만들긴 만듭니다. 되겠지? 그래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그래 만든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뭐 어떻게 만드니? 옛날처럼 글자 바꾸고 숫자 하나 바꾸고 이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중에서 잘 안 나오는 파트요. 잘 안 나왔던 주제들을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본반 수업에서 예를 들어 5가지를 말씀을 드리제.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지? 기본반 수업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따라 단기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단원별 기출문제 수업이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기출입니다. 기출. 최근 5개년간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직렬별로 다 모아가지고 셀이 막 풀어보는 거야. 그죠? 이때는 마구마구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5개 주중에서 자주 나오는 3개가 있지. 얘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지?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5개 중에서 자주 나오는 3개를 외우게 됩니다. 싫든 좋든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자주 안 나오는 2개 있잖아. 이것들은 이제 내 머리에서 슬슬 까먹어지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실제로 이 상태의 시험을 딱 치면은 여기서 결국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잘 안 나오는 주제에서 갑자기 툭 던져지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이런 것들 내가 틀려버리면은 깔리는 거죠. 내가 밑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요 2개를 이제 맞춰야 돼요. 되겠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자주 안 나오는 거를 내가 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이거를 반복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상문제 수업이 있습니다. 예상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주 나오는 데서 문제를 많이 만들겠죠. 근데 자주 안 나오는 데서도 문제를 만들어요. 되겠지? 많이는 안 만들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거야. 요게 이름들아 이제 간단한 컬입니다. 한국사 컬이 별거 없어요. 되겠지? 기본 수업 5개 기본 주제를 외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 중에 잘 나오는 거 반복시키면서 외우는 시간입니다. 예상문제
잘 나오는 거 더하기 자주 안 나오는 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됐냐? 그러고는 여러분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한국사는 무조건 100 떨어집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고 9월, 10월, 그러고 11, 12, 1, 2, 3, 4 들어가면 이제 시험 이제 그럼 바로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나는 진짜 한국사를 제일 못해요. 개 못합니다. 그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제일 좀 용이하고 평이합니다. 너희들 해야 되는 5과목 중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따로 시간 내 가지고 내가 복습을 더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접어두시고요. 됐지? 그지? 대신에 수업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을 해보세요. 충분합니다. 솔직하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사가 제로 베이스입니다. 라고 하면 기본 수업에 조금 더 충실하시고 되겠죠? 그리고 난 한국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지? 고구려백제 신라가 삼국이라는 거 알고 있고 삼국에서 통일한 게 신라라는 거 정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고려고요. 그지? 이거 알고 계시면은 기본 수업과 더불어서 뭐요? 문제풀이 병행하십시오. 특히 기출문제요. 알았지? 그지? 이거는 진짜로 너가 해보면 압니다. 기본 수업을 3번, 4번 반복을 하는, 어쨌든 한국사는 회독을 올려야 되거든. 알았지? 이게 너 학교에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잖아. 시험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있잖아. 그자? 그 한 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뭐고,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다 그러면 한 1, 2주 전에 밤샘 치면 되지. 일단 내 머리 집어넣어놨다가 이러면 1, 2주 뒤에 시험장에 끄집어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아 이건 그게 아니지. 장기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9월 달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한 6개월 지나가 있잖아. 6개월 뒤에 들어와. 그러면 그동안 이게 내 머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니? 회독수를 올려야 됩니다. 회독수를 올린다는 거는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10시간 동안 외우는 것보다요. 한 페이지를 10번 보세요. 알았죠?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지? 한 페이지를 10시간 동안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고 있다.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왜? 지겨우면은 루즈해지거든. 그지? 그럼 진행 속도가 늦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아 10번 읽잖아. 한 번 읽고 접으면 돼요. 그럼 까먹습니다. 그럼 또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10번 읽는 게 훨씬 시간도 줄어듭니다. 알았지?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처음보다는. 알았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회독수야. 무조건 회독수를 높여야 됩니다. 회독수를 높이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거 아니다. 한국사는 단어 외우기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로요. 하나의 그 내용을 통째로 머리에 박아야 됩니다. 알겠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연명왕국 문제를 본다. 그렇지?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부여야. 부여 사료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공부할 때 부여 해가지고 간단하게 쭉쭉 나열해 드리거든. 그렇지? 그게 통째로 내 머리에 떠야 돼요. 알겠나? 그런 상태에서 선지를 보면은 내 머리에 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답 찍고 나가요. 그래서 문제 하나 여러분들 5초 안 걸립니다. 알겠냐? 그렇지? 그래가 풀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사 20문제를 보통 한 10분 안쪽에 풉니다. 정말 빨리 푸는 애들 보니까 뭐 5분도 안 걸리더만. 그지? 그래서 20문제를 풀어가요. 왜?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문제 보면서 선지의 답이 보입니다. 알았지? 근데 단어를 외우고 들어가면은요, 내가 선지를 다 읽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본 거고, 이건 어디서 본 거고. 그러면은 똑같이 답은 찾지만은 시간의 차이가 나요. 20문제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아 한 6분에 풀고 다른 과목 들어가는데 나는 계속 풀고 있는 중이야. 다 풀고 나면 한 13분 이래 걸립니다. 되겠지? 그지? 그게 합격에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통으로 외우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설명을 해놨지. 쭉 풀어서 제가 써놓은 거거든. 요거를 제가 이제 판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통으로 들어오기 편하도록 따로 써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판서를 조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따라 써보세요. 예쁘게 쓰고 멋이 그럴 필요 없다. 알았지? 그지? 너가 알아볼 줄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죠? 왜? 그럼 왜 써라 그러니?
쓰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고 이놈들아 다 쓰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게 하나의 통으로 파트 제가 잘라가지고 계속 설명할 거거든. 그 한 파트를 내 머리에 통으로 넣으려고 하세요. 알겠나? 그지? 물론 처음부터 그래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라는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지. 그러면 그 통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통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 그러면 그 문제 선지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선지가 나와. 알겠냐? 그럼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져가면 돼. 근데 다른 주제에 있는 내용을 선지로 집어넣지. 신경도 안 쓰십니다. 왜? 이 주제 자체가 아니니까. 그럼 바로바로 제끼죠. 2번 제끼고 3번 제끼고. 그럼 그 주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부만 갈라가 답 찾으면 돼요.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제별로 눈에 익히려고 하시면 돼. 알았지? 근데 익히는 건 뭘 통해서 익혀라? 문제풀이다. 잊지 마세요. 문제를 언제부터 풀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꼴리는 대로 푸세요. 그지? 난 한국사가 제로 베이스인데 상관없습니다. 다만 1도 모르는데 문제 풀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내가 뭔지를 모르고 보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겠나? 그러니까 제가 순전히 한국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한국사 진도 나가제. 그죠? 그러고 그 진도 나가는 거대로 지금 단기문 수업 진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하는 수업이 OX가 있거든요. 진도별 OX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OX를 통해서 그러고 OX 하고 나면은 그지 심화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그지? 그래서 진도별 심화 문제를 통해서 역시 회독을 올리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기본 수업에서 만약 5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기출문제 단기문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 3개 계속 반복이 돼요. 문제를 통해서. 그럼 OX는 뭔데? 자주 안 나오는 주제도 OX로 만들어가 올려놨거든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병행을 하세요. 알겠나?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절대 겁내지 마라. 다 틀려도 상관없어. 지금은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분은 조금 나쁠 뿐이지 뭐. 그죠? 다 틀리고 아싸 씨발 이러진 않잖아. 그죠? 기분은 조금 나쁠 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지금 다 틀리고 자극받고 그지? 틀리면서 외우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다 맞추는 게 나아요. 됐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아 문제를 병행을 하십시오. 알았나? 그지? 그 병행을 꼭 같이 하시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기본 수업 같이 들어오면 아마 문제풀이 수업하고는 아구가 맞을 겁니다. 됐지? 그지?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아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본 수업 한번 돌고 그 다음에 겁내지 말고 바로 문제풀이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해독을 올리셔야 됩니다. 됐죠? 그지? 자,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 있어. 다른 뭐 한국사 공부하는 방식은 그냥 여러분들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너가 다 고등 수업을 전개했고요. 너희들이 때까지 왔던 방식으로 가면 돼. 다만 회독을 많이 하세요. 붙들고 앉아서 외우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시고 지나오세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 까먹습니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까먹는 거를 겁내면은 가다가 돌아오고 이란다. 그래서 나는 조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데 너희는 또 광개토 보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 되면 아구가 완전 엇박자 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까먹어요. 너희만 까먹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쫙 따라오시면서 또 돌아가야 돼. 그래서 또 돌아가서 또 와야 돼. 또 돌아가서 또 와야 되고. 알았지? 그지? 근데 이걸 기본 수업으로 이렇게 돌면은 힘들단 말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번 정도 돌리고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가르고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한국사는 금방이야. 따로 복습하지 않더라도 우리 수업 커리대로만 대가리 받고 들어오면은요. 한국사는 제가 진짜 장당 큰데 90 이상은 다 약속 드립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알겠나?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학교 가시면 제일 좋고 그지? 근데 그렇게 바짝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내년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험은 여러분들의 한국사는 한능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지금 열라 돌리제 문제풀이하고 돌리죠. 그지? 아마 10월이 한능검 올해 마지막이제 한능검 1년에 4번 친다.
그죠? 4번 치는데 아마 10월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한능금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지? 내년에 이름들아, 너가 이거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한능금 시간 맞춰서 미리 한번 쳐보세요. 1급 쳐도 됩니다. 합격합니다, 무조건.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미리 시간 될 때 쳐가지고 자격증을 따놓으세요. 그러면은 후내년에 내가 이름다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은 한국사는 일단 아무 걱정 접어버리면 되잖아. 시험이 치라고 이미 따놨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시간 지나고 다시 시험 치려고 하면은 메모리 없대. 금방 닦아먹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을 때 한능금을 미리 한번 쳐보세요. 됐나요? 이제 자, 그러면 갑시다.